인정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대리 투표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표결을 방해하고 의원석에 들어 앉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상당히 혼잡했다, 혼란스러웠다 이걸 지적을 한 거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 찬성표가 그 권한 없는 다른 의원에 의해서 대리 투표가 행해졌다 이렇게 사실 인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하자가 그렇게 크다고 무효로 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교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께서 약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을 좀 이제 가볍게 이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그 범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어떤 권한이 어떤 기관에게 있고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 침해했느냐를 확인하는 결정이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번 사안에서도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확인된 이상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게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회에서 하고 말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제도 일종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자체에 무효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어떤 결정엔 다수 의견이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아주 복잡한 9분의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이것을 현재 어떤 법정 의견으로 보기에는 매우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이 법률의 무효 여부와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재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흠결이 중대하지 않아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의 의견을 내신 재판관님들은 가반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또 신문법이나 방송법의 경우가 또 다르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법률의 어떤 무효 여부에 대해서 중대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수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현재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확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결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심의 표결권이라는 국회의원의 어떤 권한이 침해된 것이고 그 권한 침해된 사태는 어떤 위법 상황이므로 그 국회는 그것을 다시 위법 상태를 해소하고 회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진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재규 변호사님도 뭐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재논의할 것을 뭐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없고 그게 자율권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건 안 하건 헌법재판소가 그게 헌법재판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강제력을 발동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인데요. 그거는 국민들이 지지하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에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이재규 변호사님. 우리 김 교수님 뭐 헌법 이론적으로 뭐 맞는 말씀 뭐 많이 하셨는데 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이제 또 심의 표결하고 그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결국 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이 여당과 야당이 머리 맞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이걸 들고 헌법재판소 간 그 자체가 저는 조금 국회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입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워해야 될 면이 있지 않겠나. 그건 여야 마찬가지로 전 동일하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어떤 헌법재판관이 그런 말 여기서 위법상의 시정은 뭐 비청구인에 맡기는 게 합당하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에 스스로 해결 못한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질책한 그런 것이 행간에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정치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표결과 어떤 그 절차 이런 문제를 자꾸 이런 재판소로 끌고 가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 이 결과도 역시나 알겠습니다. 그래 뭐 그런 뭐 절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무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예. 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전반적으로 걸 그 주장하는 이재규 변호사께서는 이 문제로 국회가 다시 재논의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그건 뭐 같고요. 국회에서 물론 뭐 할 필요 뭐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무효를 전제로 개정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예. 전제로 논의할 필요는 없고 뭐 당연히 뭐 그 알겠습니다. 개정도 논의할 수 있고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김종철 변호사께서는 재논의를 거쳐서 재개정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 결정은 재논의를 해서 예. 그 절차적 위법 상태를 해소하라는 것이고요. 예. 그 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연세대 김종철 교수 그리고 이재규 변호사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 편인데요. 네. 물론 야당에서는 재논의 및 재개정을 요구하실 텐데, 예.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좀 방법론이 말씀할까요? 있으십니까? 예. 예, 제가 지금 김종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 시청자들께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저 준비를 그 해오다 보니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역시 법률에 대한 그 법안에 대한 해석 또 판단은 비슷한 거니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대리 부정 투표도 인정된다.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파괴됐다.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의 의견으로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두 귀로 똑똑히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예로 신문법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문법에 있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신문법을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이 세 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분은 이건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그리고 세 분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효 확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무효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건 무효다 한 것은 조대현, 송두환, 김유혁 재판관께서 무효로 이제 판정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권한 침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 효력에 대해서 기각으로 이제 표시된 분들 중에서 민영기, 모경준, 이동흡 이 세 분의 재판관은 이것이 무효라고 할 만큼 커다란 위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세 분,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 세 재판관 중에 두 분이요. 이강국, 이공현 재판관은요. 기능적 권력 분립, 우리가 상권 분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기능적 권력 분립과 그리고 국회의 자율권 존중의 의미, 국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와 표결권 침해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런 원칙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상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됐느냐 안 침해됐느냐 그 부분만 판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된 것을 인정을 한다. 확인해 준다. 예. 다만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지금 현재 처리된 미디어법의 처리 과정에서의 그 위헌과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 즉 여기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이죠. 예, 예. 국회의장이 나서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김종대 재판관 1인은 이렇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확인에 그치고 사후 조치는 자율권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두 분은 국회의장이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해라. 한 분은 국회가 알아서 이 침해된 권리와 이 파괴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세 분 재판관의 주문인 것이죠.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꼭 가져오실 땐 좀 크게 네,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의 대할 때 그런 이 판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랬어요? 네,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영광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